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윤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꼭 30년, 30살을 맞았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30이라는 숫자는 스스로 바로 선다 해서 이립이라고도 합니다만 글쎄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과연 이 권한과 예산의 독립을 통해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오늘 특별생방송, 지금부터 KBS와 MBC, SBS, 또 YTN, MBN, CBS를 통해 함께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복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감사를 맡고 계시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지사입니다. 자, 끝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분 모두 아마 마음은 한결같으실 거예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굴뚝 같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그런 좋은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 자, 이 지방분권의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관영 지사님, 개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헌이 되면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은 국회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87년 헌법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이제 30년 넘게 실시가 되면서 지방의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됐고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분권의 문제는 이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민들의 총의를 모은 헌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 분권 개헌의 핵심이고요. 저는 개헌이라는 것은 형식보다도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내용 안에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균형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이 이 헌법에 이번 기회에 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먹사니즘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네.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에 곳곳에 규정해서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 자치 재정에 관한 분권에 관한 원칙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사, 조직에 관한 어떤 명확한 분권의 의미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네,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자치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철우 도지사님 혹시 이 개헌이 된다면 여기에 꼭 이 내용은 담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지방분권을 담아야 되겠죠. 개헌되면은.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 지방자치 관련해서 딱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제 118조, 119조에 117조, 118조. 예, 117조, 118조에 지방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지방의회를 둔다 이 딱 두 개거든요. 제가 20대 국회 때 개헌 특위를 했고 우리 당 간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을 적어도 한 10개 조항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 조항을 따로 넣어서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방 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걷어서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질 때 다 그 이름을 써가 옵니다. 다 허가 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의 도지사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산이 지금 작년 말에 한 16조 되는데 그 예산 중에 5%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허가 맡은 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허가 맡아 하니까 일일이 중앙정부에 다 허가가 나와야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현 상태로 가면은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으로 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게 여전하다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지방에 권한을 네. 줘야 되지 네. 재정권, 자치권 이걸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지역 국민들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지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만드느냐. 저출생 문제도 지방 정부가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주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 태어나면 그 지역 공부하고 그 지역 네.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다 태어난 사람이 유목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유 시장님 발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87년하고 지금 시대 정신이 어떻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국민의 민주주의나 또 현실을 보는 민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내야만이 진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것이 바로 개헌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분권의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인 중앙정치의 과잉 문제, 그다음에 권력의 집중화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개헌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냥 개별적인 법을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 갖고 낡은 87년 헌법 체제를 이제 벗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되겠지만은 국민들의 삶을 낳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돼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일단 원론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아마 개헌이 된다면 내년 6월 그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개헌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내용과 방향일 텐데 강 시장님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법안 발의까지 했는데 당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불발됐던 적도 있고 참으로 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87년 6월 항쟁이라는 대투쟁을 통해서 개헌을 했는데 지금은 개헌에 대해서도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봐버리고 삶의 문제로 보지 못해서 이게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전 됐으면 좋겠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라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분권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치분권 영역이 어떤 문구라면 내용은 균형발전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는 GTS가 막 5조, 10조, 12조짜리가 그냥 깔립니다. 그런데 지방은 5조짜리 달빛철도 이런 거 한 네. 번씩 깔려면 하세월입니다. 네, 그 지방 균형 그 이슈는 제가 좀 잠시 뒤에 그래서 다룰 그런 주제라서. 점들이 네. 잘 좀 담겨줘야 될 때가 왔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이 제대로 지방으로 와야 이 지방자치가 완성된다. 지방 분권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에 네 분 모두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철우 지사님 생각할 때 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좀 강화돼야 할 분야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돈입니까? 뭐 저는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는 그 선거만 해놨지 옛날에 똑같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치권 안에는 뭐 재정권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확보해야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치를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제가 개헌 특위할 때 현 대한민국은 시도별로 재정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서 같이 해보자 네. 했을 때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도시하고 도 단위하고 영 차이가 나고 특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재정권을 넘기되 어떤 식으로 넘기느냐. 나라에서 통할해서 받아서 예. 그 지역 낙후도라든지 인구라든지 땅의 넓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나눠지는 이런 네. 재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국세와 헌법에서 지방세 명시 안 되면 비율이 지금 한 7대3 정도로 보면 될까요? 어디 지금 네. 7.5대 뭐 2.5라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그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 교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예. 지방 교부세를 강화해서 지방에서 교부세를 이름 붙이고 보내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저출생 문제에 쓰고 싶다. 또 공장 유치하는 데 쓰고 싶다. 또 동해안에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데 쓰고 싶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다 품목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다가 지방비 몇 푼 있는 거 다 매칭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 지방비 우리가 지방세 받았는 것도 그걸로 다 따라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세를 만드는데 4대 6을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4를 하고 지방정부는 60%를 담당하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60% 담당이 우리 도에서 전 시군에 다 하면은 전 군에 아직 시는 안 하더라도 하면은 한 1,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 유 시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방의회에서 뭐 법을 하나 뭐 조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상위법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법권의 제약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공화국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모든 지방정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획일적인 거 아닙니까? 각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서가 존재하기 위한 보조금 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 문제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1년에 50조를 쏟아붓고도 이거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천은 인천시 예산의 0.5%도 안 되는 추가 재원을 통해 갖고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거든요.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체감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거와 동시에 지금 자치 입법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전부 중앙의 법률 체계에서 하는데 이것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여기 우리 네 사람이 전부 다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그 보좌 인력이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시도의회는 보좌 인력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논리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제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 예. 이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예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너무 국회 만능주의 그리고 대통령, 중앙정부 권력 집중화 이거를 타파해야만이 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는 이제 단원제 구조라 이게 인구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의원수를 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유 시장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강기정 시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를 12년 국회의원을 해보고 단체장을 하니까요. 여러 가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121명, 약 48%가 수도권의 정책입니다. 그냥 균형발전 정책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책을 입법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수도권입니다. 장관들 전부 서울에 살고 있고 강남에 살고 있고 정책 결정한 사람이 전부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다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호남의 출신 정치인도 수도권의 정치를 국회의원으로 하면 수도권 편을 들어버려요. 자기의 고향도 다 등지고.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해보니까 양원제로 개헌이 좀 돼야 되겠다. 이 국회를 지금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국회가 그걸 결정을 하면 정책을 막을 수가 없어서 개헌을 통해서 저는 하원 소위 지금의 국회는 인구 비례로 뽑으시고 네. 그다음에 상원을 둬서 이건 정확하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원을 구성해서 지역의 이해관계, 균형발전 정책은 여기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네. 양원제를 두는 이런 제도로 개헌이 갔으면 좋겠다. 예. 물론 당연히 재정권이나 입법권이나 이런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강 시장님 말씀도 결국 중앙 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그 권력을 좀 분산하자라는 건데 김관영 도지사님, 뭐 국회의원도 직접 해보셨습니다만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 내려놓고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게 해보셨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원제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특히 국회 내에서 상원 역할을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법사위의 역할이 사실상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도지사님들께서 재정 분권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재정 분권 중에서도 좀 형평성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인구 소멸 지수가 훨씬 더 높을수록 또는 지역의 GDP 수준이 훨씬 낮은 이런 몇 가지의 중요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위 차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한 7개 정도의 재정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저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뭐 지방 분권도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 또 양원제 얘기까지 개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유정복 시장님, 그런데 사실 지방 분권형 개헌만 되고 이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뭐 준비되지 않은 지방은 오히려 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은 균형 발전이 전제될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든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너무 모든 것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고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일단 이 집중화의 절대 원인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집중화에서 비롯되고 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는 것부터 비롯된 것이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바로 국가의 중심부인 세종시로 이전해서 명실공히 국가 대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건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중심체들이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 포항, 울산, 거제, 처럼 이런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소위 말하면 집중적인 육성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찔끔끔 10대 혁신 도시다 해가지고 어느 기관 가갖고 균형 발전이다 이거는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장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게 5극 3특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건 좀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지역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5급, 3극하면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극 3특이라는 게 수도권 1극을 5개의 초광역권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 문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전체 대개조에서 지방행정체제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저는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 3 내지 4계층 구조 자체를 혁파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시장님. 지금 이제 지방 균형 발전, 결국은 이게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디에서 가장 이 지방 균형이 심각하다, 이 문제 심각하다, 정말 이러다가 지방 소멸되겠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결국은 이제 광주는 끊임없는 정책을 펴도 청년들은 끊임없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남에서 청년들이 광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형국인데 지금은 전남에서 청년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출생률도 낮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요체는 일자리입니다.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용인에 반도체, 삼성 또 그 이후에 SK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다 만듭니다. 물도 없고 땅값도 비싸고 전기도 없는 용인에다 왜 기업은 또 정부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좋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자. 그래서 남쪽으로 또 지방으로 산업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산업과 에너지를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호남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김대중 정부를 만들고 노무현 정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모든 SOC 산업투자는 영남이나 수도권으로 가니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산업과 에너지를 통한 균형 발전 정책, 네. 이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분권의 세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조금 전에 이 하계 올림픽에 대한 어떤 의지 내비치셨는데 그런 어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때야말로 정말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자원 배분, 또 이 상호 연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지방도시 간의 지나친 경쟁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연대하는 전략이 또 지방이 같이 사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이 주도하는 하계올림픽은 그동안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대구에서 벌어졌던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광주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또 충청권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이런 지방도시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같이 연대를 하면 같이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IOC의 새로운 어젠다하고도 일치를 하고 또 우리 대한체육회에 있는 많은 대의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서로 간에 장점을 살리면서 연대하고 자원들 간에 서로 배분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철우 도지사님은 그냥 애매한 지방 분권은 안 된다. 한때 왜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 분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도 하셨거든요. 예. 지금도 그 소신은 여전하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2월 달에 한국공법학회와 같이 해서 초129 국가를 향한 헌법 개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야지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헌 준비가 되면은 우리 걸 제시해서 이걸 많이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주체가 돼서 만드는 헌법을 그 중앙정부에서 받아주면은 이 온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만 맡길 게 아니고 예. 지방에서 헌법 개정을 안을 내어서 이게 통과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방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우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모델을 초129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 지방 정부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네. 지금처럼 지방 정부가 소멸 위기라고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광기정 시장님이 영남에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 했는데 경북 지역은 소멸 2번 지역인데 전남이 1번이고 우리가 2번 지역인데 네. 소멸 직전에 있는 그런 지방이 네. 우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웃으면서 할 영남이든 대화는 아닌 것 호남이든 같은데. 예. 똑같이 소멸로 가고 수도권만 살찌고 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네, 이제 연방제 수준으로까지의 그 지방 분권으로의 개헌을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게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더 강력하게 쥐고 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수준의 이 자치 분권으로 이 국가적인 틀을 재개편하는 데에서 약간의 우려의 시선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른 분들의 반론을 대신해서 아니 중앙 집권제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인류 국가가 되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출생 문제, 성장의 한계, 지금은 성장의 한계 왔거든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를 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결국 문제는 과연 주민들이 그런 어떤 행정의 속도를 느낄 만큼 이런 어떤 분권과 지방자치의 변화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자, 강기정 시장님. 네. 시장님 보실 때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지방 분권, 앞으로 이제 30년을 더 나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걸어온 30년 말고. 성공적인 조건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방은 지금 이철우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뭐 영남에 지금 지방 소멸이 없다가 아니라 다 소멸입니다. 지방에는 지금 주택이 남아돌아서 텅텅 비고 있어요. 분양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수도권은 박이 터져라 사람이 죽기 살기로 집 없다고 맨날 여야가 다투고 지금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꿔주는 개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 네. 삶을 바꾸는 개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발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 동시선거가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계엄과 내란 문제 때문에도 어렵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대타협을 해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느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어떤 대타협의 지점에 와 있고 목에 차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요. 뭐 하고 있냐. 일 좀 하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변화는 예. 대통령과 국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자, 도지사님, 김관영 지사님, 결국 그 지방자치의 성공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속에 있는 그런 성과 지표가 아니라 우리 지사님이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 주민들의 말 한마디에서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먼저 좀 시행하고 싶은 어떤 지방 분권의 핵심, 그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어떤 걸 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방분권에서 결국은 지방분권을 뭐 개헌을 하자, 지방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행복한 도민, 행복한 우리 국민들을 만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지방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방들의 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성공하고 잘 커나가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병목이 생겨서 쉽지 않지만 지방은 소멸돼서 빠지니까 이거를 자원을 좀 배분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역량이 더 확대될 수 있겠다. 수도권에 있는 거를 조금 재배치하면 여기는 훨씬 더 소유 효율이 지방에서는 높으니까 네.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원의 배분 그리고 이게 포용적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 네. 출발점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개헌도 논의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 지사님 말씀은 이제 지방에서 사는 것이 중앙에서 사는 것 못지않게 만족도가 높다라는 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뭐 떠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네. 서울에 그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내려오는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철우 지사님,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지방도 서울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우리 지방이 가진 역량을 좀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의 어떤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계속 도정을 해나가실 텐데 어디에 먼저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이 성공 조건을 여쭤봅니다. 이 경주는 13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였어요. 그 정도로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자긍심도 강하고 자부심도 있고요. 그런데 1300년 4대 도시인데 지금 서울은 10대 도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잘 산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방 위주로 다시 재편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번 에이펙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찬사가 많았거든요. 다들 이 감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은 2030년쯤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거는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하거든요. 네. 기계가 일하면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이게. 사람을 하면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이 위주로 합니다. 그게 딱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발전할 건데 관광산업은 결국은 수도권만은 부족합니다. 나라는. 그래서 지방의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관광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자고 보고 즐기고 이런 게 있느냐 이게. 그 동해안 그렇게 아름다운데 호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재정을 줘야 된다. 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유정복 시장님, 평소에 왜 주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이다라는 네. 그런 지론과 철학을 많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 분권의 성공 조건도 이 주민들과의 어떤 연대와 소통에서 찾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과제는 이 용어, 개념, 인식, 문화부터 바꾸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용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직능단체입니까? 지방정부가 돼야 되고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해왔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지방정부라고 표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개념을 상하 개념, 서열 개념을 보는 인식 구조부터 깨야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다 국민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개헌이 지금 안 되는 또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 또 대통령, 중앙정부가 올바르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즉 개헌을 한다는 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개헌이지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정말 개혁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기득의 잘못된 권리를 내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말 국가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권의 대결단, 이것이 결정적인 선결 요건이다.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은 이래야 된다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헌정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다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네. 이 여세를 몰아서 정치권에 정말 이런 제대로 된 개헌 논의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이미 30년을 걸어왔고, 자,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30년을 열어가야 할 텐데, 자, 이 부분은 김관영 지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30년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30년까지 뭐 계속하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 한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절박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인구 소멸 위기가 계속될 것인가, 또 저성장이 고착화돼서 여기서 더 이상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멈출 것인가, 또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서 균형 발전을 통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늘려주고 지방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을 빨리 대한민국으로 확산시키는 것.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곳을 많은 특례 규정을 두어서 대한민국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과감한 권한을 주고 새로운 정책들을 여기서 실험하는 실험장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금 안 줘요. 예를 들면은 백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실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규제자의 특구를 만들어 보겠다. 다른 나라에서 되는 것을 여기는 규제가 없이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이 성공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에 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또 과감한 자율성 부여,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거를 통한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철우 도지사님은 이 암투병과 극복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만큼 또 지역 주민들, 또 도민들을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또 남다르게 또 새롭게 또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들려주시면. 예.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앞에 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더 봉사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 해결 못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와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삶이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못 놓고 아기도 못 놓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직장 다니고 나중에 뒷산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자부심을 갖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LA 사는 사람이 뉴욕 사는 사람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서울 사람 자꾸 쳐다보고 사느냐. 서울은 집값 문제만 해도 서울은 집이 모자라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네. 도지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지방분권 새로운 30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저출생 극복이 될 것이다. 유정복 시장님,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최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그런 네. 뭐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인천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선도 도시가 되었고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해가 그 1년 전에 비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6%가 늘어나고 또 금년에도 10% 이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듯이 이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아기 웃음소리로 들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역 단위에서 하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바로 국가 정책화해야만 된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해야만 정책으로 생각하고 지역은 그 중앙의 보조금 갖고 운영한 그 보조금대로 정책을 해갖고는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 이것이 저희 진단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인천은 아까 행정체제 개편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인천이 과거 중앙정부가 모든 인구가 많아지면 더 광역시를 만들고 분할을 시키고 통합을 하고 했는데 인천에서 바로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살아있는 행정이고 이제 중앙 집권적 문화 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 하는 분이 바로 지방자치의 네.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 시도지사협의회가 같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돼야만이 진정으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담기고 제대로 된 분권화의 길을 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중앙정부 중심 그리고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좀 풀뿌리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뿌리,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방분권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방분권 2.0, 새로운 30년에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 우리 강기정 시장님은 어떤 구상 갖고 계세요? 앞서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좋고요. 저는 지방대를 살리는 길, 그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지방에서 하는 것, 이것이 이 30년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과거에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지방대 대단했습니다. 프라이드도 있었고요. 지방대가 전혀 수도권의 어떤 대학에 밀리지 않고 전문성, 특히 이공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대한민국이 의대 중심의 천국이 돼가지고 또 수도권 인서울 중심의 이 교육 문화가 되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정말 망쳐가는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30년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 다시 지방대학이 살아나는, 그래서 기업들이 왜 지방으로 안 오냐 그러면 거기에는 인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인재가 없다 그래요. 그걸 좀 끝내는 앞으로의 30년이 준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30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까지 가는 그런 어떤 대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뭐 인구와 또 교육과 또 재정의 어떤 자립 이런 거를 네 분께서 가장 강조해 주신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방자치 30년, 이 30이라는 나이가 때로는 좀 어설프고 불완전해 보여도 돌아보면 인생의 첫 설계도를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30년이 그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정착을 이룬 시기라면은 앞으로의 30년은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자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오늘은 모처럼 좀 이렇게 여야 간의 이런 공방, 다툼 없이 좀 서로 공감하면서 또 위로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네 분 모두 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주신 만큼 이 새 정부에서 이 지방 분권,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